안녕하십니까. 에이픽스학원 김민준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예비고3 학습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제 얼굴은 안 보여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명을 좀 끌게요. 네. 이제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목소리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고3 학습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설명회 목차를 먼저 보시면 일단 어머님들이 대입 전형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대형 학원에 가서 혹은 입시 전문가한테 가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썸머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고3에서 수학의 내신은 어떤지, 그게 수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들어가는 고3 스카이로켓반, 저랑 이종현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는 그 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대입 전형의 이해요. 대입 전형은 어머님들이 아시다시피 정리만 할게요. 빨리빨리. 그래서 요 위에 박스가 수시죠. 수시가 있고요. 정시가 있어요.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대는 내신을 보지만 내신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내신 관리, 선택 과목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이제 남은 기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기말고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지금 어머님대로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수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이제 수시는 학생부 내신 전형, 내신을 중심 베이직으로 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전교 1, 2등 얘기예요. 1, 2등, 1, 2, 3등이 아니면 그냥 내 전형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교 1, 2등 학생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강남 3구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일 거야.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과목 교과 성적을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로 동아리, 세특, 행특 요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1차에 통과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대로 보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어머님들이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략을 짜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내신은 한 1.6 이내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내신까지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우상향 곡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면접, 수능 최저가 강한 학교일수록 저희 강남 3구 학생들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에서 되는 거를 수능 최저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강한 학과들은 의학계열이나 최상위과들은 수능 최저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 역량으로 가는 거야. 대부분 근데 이제 이건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신이 한 뭐 7, 8등급도 갈 수 있어요. 논술만 잘 쓰면. 그런데 논술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의 대부분 한 3, 4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능 최저가 높은 학과는 수능 최저에 통과하면 논술을 조금 못 쓰더라도 합격권이 상당히 합격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상황에서 철저하게 현재의 위치를 분석하세요. 철저하게 위치를 분석하세요. 그래서 내신이 만약에 지금 한 2, 3등급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빨리 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경쟁력이 좀 약해요. 왜? 지금 이 강남 3구에서 내신이 2.5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목표하는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는 좀 힘들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더더욱 아닐 거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의 위치를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충분히 세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시는 수능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신에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되느냐? 수능에서 수학 과목을 보면요.
자연계열, 인문계열 이걸 나누진 않아요. 지금은 공통 수능이고 선택형 수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 수투는 동일한 시험을 봐요. 문과든 이과든. 그런데 최근에 수능 경향을 보면 공통 교과목에서 킬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통 교과목은 수원, 수투는 난이도가 조금 상승한다. 그리고 기하, 미적,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 과목은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미적이 아무리 쉬워지고 기하가 아무리 쉬워져도요, 옛날처럼 공부한 학생들한테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쉽다 이러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홀히 한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 때는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과 상위권 아이들은 미적분에 대해서 충분히 올인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과목은 이렇게 되는데 문항지를 보면요, 22번까지가 수원, 수투 공통문항이에요. 문과, 이과 다 보는 거 74점이고요. 그리고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문항 8문항이거든요. 26점 배점이에요. 그래서 확통, 미적, 기하 이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저희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과 애들은 확통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유불리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올해 결과는 또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은 이렇게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논술 과목은요, 수학에서 수리 논술에서는 출제 과목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학년 때 확통, 기하, 내신을 다 다룬 학생들은 논술에 들어가도 거부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확통을 하거나 기하를 하거나 내신 버리지 마요. 절대.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한 2.5등급 선에 있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으로 갈 확률이 좀 있거든요. 수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원, 수투를 내는 학교가 좀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미적, 확통, 기하가 학교마다 다르게 과목을 선택해서 내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3학년 때 내신이 미적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적분의 내신도 철저히 하면서 이거는 수능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확통이 3학년 1학기 때 있다. 기하가 3학년 1학기 때 있다. 개념 정도는 익히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논술로서 차지한다. 수학에서 수능에서는 이렇고 수리 논술에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할 때요, 이제 3학년 때 선택 과목은요, 이제 심화 과목일 거예요. 진로 선택이나 과학에서는 투 과목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 과목을 할 때 이과 상위권 학생들, 특히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대 홈피를 반드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에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 지정을 해줬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수업, 정규 과정에서 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 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장 과목까지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게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논술 출제에서 수학 교과는 뭐가 나올지 학교마다 다르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확통이 있더라도 버리지는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통합형 수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수 산출 방법이 작년 같은 경우는 확통을 선택해서 문과에서 100점 맞은 아이, 그리고 자연계에서 미적 기하를 선택해가지고 100점 맞은 아이가 확통을 선택해서 100점 맞은 아이보다 3점이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더 틀려도 우리가 똑같은 똑같은 표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로 전형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죠.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올해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이렇고요. 그리고 내신에서 보면요. 내신은요. 어머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신은 3학년 때 되면 학교별로 내신이 양분화됩니다. 왜냐하면 정시러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신을 버린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후반대 등급 중위권이 약해져요. 그래서 내신을 아예 버리거나 아니면 상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교과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내신에 올인을 하죠. 그런데 3학년 때 내신은요, 상대평가되는 내신은 각 학교별로 2과목 내지 3과목뿐입니다. 그 중에서 한 과목이 3학년 이과 같은 경우 미적분이라는 거예요. 미적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상대평가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혹은 정시를 생각하더라도 미적분은 내신을 철저히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수능으로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미적분 확통은 상대평가예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들의 과목에 출제 경향을 보면요, 출처별은 수능평가원 수특, 여기에서 변형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3학년 때는 딱 압축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한 40%, 수능 특강 변형 문제가 한 40%, 근데 내신 고유의 문제, 서술형 문제라든지 논술성의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미적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역대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3학년 때 내신을 맡기면 대부분 1등급, 절대 뒤처지지는 않게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 자신도 있고요. 충분히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이런 거로 대비를 충분히 시켜주면 1등급은 저희 스카이 로켓반에 배정된 학생들은 내신을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고 가시권에 있다. 그러면 100% 1등급을 만든다라는 각오로 저도 임할 것이고요. 학생들도 임하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별로 보면 뭐 기본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연산 문제, 응용 문제 나오고요. 심화 문제, 그리고 킬러 문제가 나와요. 수능에서 킬러 됐던 문제, 수특에서 레벨 3 문제에서 변형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신의 구성을 보세요. 전부 다 수능 중심 아닙니까?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신 1, 2, 3등급에 드는 학생들은 수능은 1등급일 거예요, 수학은. 그러니까 내신도 수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그리고 상대평가되는 과목은 수학 3분의 1을 차지한다. 많게는 50%, 2분의 1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때 기하 내신을 보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절대평가야. 그래서 주로 근데 학교에서 프린트 내준 거에 대해서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부담이 없고 누구나 A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하가 선택된 아이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신 보기 전에 한 2-3번 정도만 프린트아웃하고 시험 훈련만 시키면 충분히 A 나옵니다. 100점은 못 맞더라도 100점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A는 충분히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논술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충실히 들어서요. 개념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내신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수능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 논술에서 절대적이죠. 그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신 3학년 1학기 때 내신으로서 완성된다라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들어가는, 저랑 이정현 선생님이 담당을 하는 고3 스카이 로켓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정현 선생님은 참고로 지금 메가스터디 재종반의 상위권 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시까지를 생각하면 경쟁 상대는 수시에서도 요즘은 재수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재수생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저희 학원 스카이로켓반 정도 되면은 상위권 학생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내가 3학년을 담당하면서 항상 재수생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불안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종현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종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스카이로켓반이든 밑에 반이든 에이펙스에서 다니고 있는 고3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서는 물론 학생들이 요구하면 다른 과목도 줍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는 메가스터디 재종반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는 자료, 보는 모의고사 똑같이 하고 거기에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별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요, 2월까지는 12월 셋째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미적분은 기출, 일단 2월까지의 목표는 기출에서 준킬러까지 기출을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일단 기출을 한번 정독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일단 첫 모의고사 아닙니까? 3월 모의고사 잘 봐야 돼요. 모든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임해서 잘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계속 모의고사 안 보다가 수능에 잘 본다?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의고사 대비 철저히 이루어지고요.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 끝나면 내신 대비 체제로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체제 학생부죠. 스카이로켓반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1점대, 1점대일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하고요. 근데 이제 내신 대비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은 지금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처럼 철저하게 내신 대비는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 평가원 대비 이 범위로 전략을 이제 턴을 해야죠. 그래서 6월 대비 모의고사를 하고요. 미적분의 반토막까지는 들어가죠.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를 하고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딱 끝나면 다시 기말 대비 체제로 딱 가고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수능 올인 전략입니다. 그죠? 수능 올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 대비로 가면 이제 이 스카이로켓반이지만 뭐 이제 그런 실수한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시르들도 생기기 때문에 내신 대비 올인 학생들과 정시르들로 약간 이분화돼서 저희 둘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화된 수업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수능 파이널 1과 파이널 2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기간별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2월까지의 내용의 수업 내용을 보면요. 미적분은 기본 개념, 우리 학생들이 미적분을 2학년 때 내신을 안 보다 보니까 미적분의 개념이 많이 흔들려요. 그래도 여름 방특을 이용해서 좀 들은 아이들도 있죠. 그렇지만 또 내신 대비 2학기 내신 대비를 하면서 또 잊어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부터 수능의 킬러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심화 개념을 철저하게 완성을 한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의 핵심 개념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미적분은 제가 담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신 및 수능 대비를 위해서 연산력을 충분히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매번 미적분은 간이 테스트를 보고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원 수투는 자 2학년 1학기, 2학기 동안에 우리가 수원 수투는 기출까지 다 본 셈이에요. 하지만 기출 문제와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서 킬러 문항의 연습이 어떻게 되는지 심화 개념의 완성을 충분히 시키는 복습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적분하고 수원 수투가 한 바퀴 완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까지만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3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와 내신 이렇게 대비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고3의 성공 전략은요, 저희가 1학년, 2학년 때 에이펙스 재원생들처럼 관리를 하면 100% 성공한다고 봅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스카이로켓반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고3도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매주 1회 실전 모의고사 내가에서 재종반 아이들이 보는 모의고사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자기들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보고요. 그리고 피드백, 테스트 오답. 저희 이제 맨날 오답 다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3학년 때도 똑같습니다. 3학년 때는 1교시에 제가 들어가서 미적분을 하고요. 2교시 때 이종현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원 수투를 할 겁니다. 오픈을 해보면. 그러면 수토반이거든요. 수요일 6시부터 10시, 수요일, 토요일은 오전,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은 우리가 독서실로 가서 자기가 틀렸던 거 피드백을 충분히 시킬 겁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남아서 시킬 때는 저랑 이종훈 쌤이 같이 들어가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기본 재원생들은 저한테 좀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들어가서 관리를 할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나는 이 부분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시키는 그런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테스트 오답, 스스로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느끼잖아요. 스스로 고치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기억에 오래 남는 그 추억을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에이펙스 독서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충분히 고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으로 스스로 고치는 걸 충분히 연습시키고요. 그리고 숙제 미완성자는 스카이로켓반 정도 되면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학교 활동으로 인해서 못 해왔다. 그럼 철저히 남아서 시키고, 그리고 개별 질문을 완성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이거는 누가 질문할까? 스카이로켓반 정도 되면 이런 건 질문 안 할 거야. 그래서 나 창피해. 그래서 질문을 안 한 문제들 있죠. 그런 거 개별 질문 시간을 충분히 완성하고 마지막 학생이 갈 때서도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별로 교재가 완료하면 지금 우리가 학생들 하고 있는 것처럼 교틀문, 그리고 시험 봤던 거 추려서 기간별로 내틀문, 그 다음 리틀문, 우틀문 다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업을 들어가는 이종현 선생님과 제가 직접 토요일과 수요일 날 남아서 관리를 할 테니까 어머님들은 믿고 맡기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고3 수험생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종현 선생님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의 어떤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꽃을 피우는데 저희가 미력이 남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자라는 게 저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모셨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날을 설계하는데 철저한 밑거름이 되게끔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네. 이것으로 에이펙스 고3 학습 전략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